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인테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차전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양팀 감독들이 대결하는 게 최소 4강 이상급에서 나올 경기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늦었지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양팀 감독들이 어떻게 전술 싸움을 진행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테르는 3백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빌드업 할 때 포지션의 변형을 가져갑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차라노글루가 센터백의 위치까지 내려와 주고요. 3백의 왼쪽인 바스토니가 올라가주고 오른쪽인 파바르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양쪽 윙백을 둘 다 전진시켰어요. 왼쪽 윙백인 디마르코와 오른쪽 윙백인 둠프리스를 전방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대응을 보시면 경기장을 인테르가 매우 넓게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차라놀루는 경기 내내 거의 센터백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후방 쪽에서 계속 빌드업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테르가 차라놀루를 내리면서까지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후방 쪽에서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것에 대응한 아틀레티코의 수비 형태도 눈여겨볼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방 압박을 수행하게 되는데 거의 1대1로 맨투맨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투맨을 정하는 과정을 봤을 때 대략적인 틀은 있지만 누가 누구로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선수들끼리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빈 선수를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맨투맨이 되게 유동적으로 진행됐고 아틀레티코에게 중요한 건 결국 선수 한 명에 우리 팀 선수 한 명이 붙어있느냐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틀레티코가 높은 라인에서 전방 압박할 때는 중앙 미드필더 바렐라가 조금 내려와주면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바렐라에게 이렇게 공을 줘서 바렐라가 돌려냈지만 바렐라가 공을 꼭 받지 않더라도 나머지 선수가 받을 수 있게끔 바렐라가 선수를 끌어주는 역할도 했던 거죠. 그러던 와중 인테르의 첫 골은 인테르의 색깔을 보여주는 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브레이가 공을 주려고 하는 순간에 라우타로와 미키타리안이 동시에 내려와 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데폴은 순간적으로 맡아야 할 선수가 2명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더브레이는 라우타로 쪽으로 땅볼 패스를 넣어줍니다. 데폴은 결국 공이 있는 라우타로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라우타로는 이 공을 잃지 않고 뒤에 있는 미키타리안에게 주고 시야가 열린 미키타리안은 바스토니에게 공을 주게 됩니다. 미키타리안과 라우타로 2명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측면 쪽에 프리한 선수에게 깔끔하게 전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스토니에게 공이 가는 순간에 디마르코와 바렐라가 X자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스토니는 바렐라에게 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렐라는 이 공을 침착하게 잡아서 가운데 들어오는 디마르코에게 밀어주고 디마르코는 달려오면서 오른발로 슈팅을 마무리하며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지금 득점만 봐도 중앙 미드필더, 센터백, 윙백이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득점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팀 단위로 움직여서 만들어낸 아주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도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빠르게 살렸습니다. 그리즈만이 여기서 공을 받아서 중거리 로빙 패스로 반대쪽에 전환을 해줍니다. 이 로빙 패스는 사이드로 전개되어서 크로스가 들어가는 상황까지 만들어집니다. 그 크로스로 인해서 공이 밖으로 흘렀고 이 밖으로 흐른 공을 안쪽으로 넣어주는데 수비수의 커팅 미스로 그리즈만 앞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즈만이 자신의 뒤쪽으로 온 이 공을 몸을 돌려내면서 터닝슛으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1대1로 만듭니다. 역시 그리즈만은 그리즈만이다라는 장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마무리되었는데 아틀레티코는 1대1 맨마킹으로 높은 라인에서 압박을 수행했고요. 그런 와중에 내려서 수비할 때는 5-4-1 형태로 탄탄한 수비 밸런스를 갖추고 그리즈만이 프리로를 수행할 수 있게 주변 선수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반대로 인테르는 선수들이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유기적으로 움직였으며 기본 베이스는 3백이지만 변형 포메이션의 선수들이 되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후반전에도 양팀은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차라놀루는 센터백의 일원이 되어서 여전히 빌드업에 가담하고 있었고 아틀레티코는 이렇게 내려서 수비할 땐 5-4-1 형태로 단단한 두 줄 수비로 수비 밸런스를 잡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인테르는 아까 전반전 골에서 알 수 있듯이 왼쪽은 되게 스위칭이 활발했습니다. 왼쪽 센터백 바스토니가 올라갔을 때 디마르코가 안쪽으로 좁혀주면서 스위칭을 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그런 시도가 적었습니다. 특히 둠프리스가 공을 가지고 올라갔을 땐 공을 지키는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바르가 올라가면서 스위칭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좌우 센터백인 바스토니나 파바르가 좀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줘야 상대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워지는데 왼쪽만 올라가는 모습이 많다 보니까 바스토니의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는 센터백 중 2명인 비첼과 사비치는 후방에서 대기하고 왼쪽 센터백인 에르모소는 의도적으로 올리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리누가 왼쪽 윙백으로 출전하긴 했지만 거의 공격수처럼 1대1 아이솔레이션이 가능한 선수라서 그 뒤를 받쳐주는 역할도 했고 뒤에서 공이 흘러나오면 직접 크로스를 넣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인테르와 아틀레티코 둘 다 스토퍼를 올려서 사용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오른쪽 센터백 사비치는 거의 잠가놓고 플레이한다는 점에서 센터백의 활용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은 서로 중원에서의 힘싸움으로 결정적인 공격 장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톱으로 2인 역습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테르의 투톱인 라우타로와 튀람은 충분히 2명이서도 역습이 가능한 조합이죠. 두 선수는 일직선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X자를 그리면서 상대 수비가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튀람이 수비 사이를 잘 파고들면서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라우타로가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튀람이 여기서 홈런을 날려버리면서 절호의 기회를 놓칩니다. 인테르가 종합 스코어는 앞서고 있더라도 이런 상황은 유효 슈팅까지는 가졌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축구에는 저런 큰 찬스를 못 넣으면 반대팀한테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그랬죠. 리켈메가 측면에서 2명의 선수의 관심을 끌고 가운데 쪽 그리즈만한테 공을 주고요. 그리즈만은 바로 뒤쪽에 있는 에르모소에게 공을 쉽게 내줍니다. 그리고 에르모소가 코케에게 내주는 순간 데파이가 순간적으로 중앙 쪽의 빈 공간으로 움직여줍니다. 공격수에게 꼭 필요한 공과 관련이 없는 위치에서의 움직임이죠. 그리고 코케가 그 움직임에 맞춰서 사이로 되게 예민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엄청 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거리인데 사이에 인테르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서 적당한 강도로 주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퀄리티 높은 패스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데파이는 이 공을 잘 잡아놓고 퍼스트 터치 해놓은 다음에 원쪽 포스트로 땅볼 슈팅을 하며 경기를 2대1로 만듭니다. 이 골로 통합 스코어는 2대2로 동점이 되며 연장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연장 전반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교체 투입된 데파이, 코레아, 리켈메를 중심으로 해서 주도권을 갖고 플레이했습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코레아의 투입이 아틀레티코의 분위기를 확실히 활기차게 바꿔줬습니다. 인테르 역시 많은 선수들을 교체하며 변화를 노렸습니다. 그 변화 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바스토니와 아체르비의 교체였습니다. 왼쪽 센터백인 바스토니는 아까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면서 체력을 소모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36살인 아체르비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물론 교체로 들어오긴 했지만 36이라는 나이가 무색해질 만큼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었죠. 하지만 이런 치열한 전술 싸움에도 불구하고 양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결국 승부차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승부차기에선 알레띠의 수호신 얀 오블락이 있었고 미친 선방으로 팀을 8강으로 올리게 됩니다. 토너먼트라 승부차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결국에 승부는 갈리게 되었지만 3백이라는 공통점과 전술과 팀 컬러라는 차이점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아주 수준 높은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